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 옛날에는 야, 그건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그러면은 굉장히 부끄러워했었어요. 내가 그렇게 자기와 다른 사람을 차등을 두고 내 거는 괜찮고 남의 거에 대해서는 혹평을 하는가 해서 이게 부끄러워했는데,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회자가 되어서 그렇지 요즘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해도 부끄러워하지를 않고 도리어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자기에게는 후한 거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지 그게 어째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거를 너무 이게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부끄러워해야 할 용어인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쓰는가 하면서 조금 갸우뚱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또 제가 이 내로남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놀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아는 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인이 이 인물이 아주 출중해요. 아주 아름답고 그래서 이제 자랄 때부터 주변에서 찬사를 많이 받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인은 결혼을 해서 유달리 이렇게 그 치장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은 평범한 이 봉급쟁이인데 이 부인이 조금 더 번듯한 집에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올라해요. 그러고 이제 자기네가 굴리는 차도 너무 이제 좀 그렇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남편에게 찌등찌등 이제 그래서 이제 남편도 이게 힘들어 했는데 제가 이렇게 혹시 이 남편이 부인에 대해서 많이 이 불편해하는가 하고 봤는데 남편이 의외로 또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인이 원하는 만큼 자기가 이제 조금 더 풍족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를 늘 이렇게 좀 미안하듯이 극적극적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큰 싸움이나 갈등은 없이 그냥저냥 지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인에게 소박하게 살자. 사는 게 다 거기지. 근사한 집에서 살면 더 좋으냐. 또 차를 좀 수수하게 굴러가는 정도면 됐지.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 좀 소박하게 살자 그러면 이 부인이 그냥 빼시시 웃기만 해요. 이제 내키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이 오관, 눈, 귀, 코, 피부, 이제 혀 이런 거지요. 오관이 쫓는 거는 다 거기서 거기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것은 이 감각기관의 이상. 그러니까 감각기관 정도를 쫓는 거는 그냥 대수로운 게 아니니까 우리가 추구하려면은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한 번은 매슬로우의 그 욕구 단계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물질적 풍요를 이렇게 추구하는 거는 이 이제 성장 단계에서 중간치도 못 간다. 그거는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조금 더 의식을 상향으로 끌어갔으면 좋지. 그런 거에 그렇게 비중을 두느냐. 그래도 이 부인은 이제 자기 그 취향이 그래서 그런지 귀담아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시어머니가 홀로 사시던 시어머님이 마침내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님이 움켜쥐고 있던 재산을 이 외아들이 이 남편이 다 이렇게 그 상속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 상속을 받자 정말 망설임도 없이 이 부인이 원하는 동네에 가서 아파트를 사고 또
상당히 이제 고가가 되는 자동차도 이렇게 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유 그 부인이 응? 이렇게 구슬러도 저렇게 구슬러도 좀처럼 그 좀 고급스러운 거에 대해서 마음을 접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속 풀었겠구나 하면서 이제 내심 저는 이제 그 부인이 조금 더 취미 생활이라든가 또는 조금 더 뭔가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런 활동에 좀 관여했으면 하고 좀 바랬어요. 그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아들도 이미 이제 다 커서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 부인이 뭐 이제 와서 막 교육에 열 올릴 것도 아니고 이제 상당히 한가로우니까 이 부인이 조금 더 가치 있는 거에 열중 이제 할 수 있겠구나. 늘 그 물질적인 거에 걸려 했었는데 그게 해소가 됐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이 부인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네 동네에 있는 여자들이랑 이렇게 모임을 가지니까 상당히 그네들이 속물인 거에 놀랐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너무 이렇게 고급스러운 거를 추구하고 그런 걸로 으스대는 게 아주 속물처럼 보인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민망함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 뭐 그 흉볼 게 뭐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불과 몇 년 전에 그 부인의 모습이었거든요. 기회만 있으면은 이게 뭐 브랜드가 뭐니 이게 어디에서 났느니 또 그쪽은 뭐 어떻느니 늘 그런 게 이 부인의 주 관심사였는데 그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다른 사람네들이 그런 걸 추구하거나 또는 으스대는 게 그게 그렇게 꼴불견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칠 정도였어요. 불과 자기 몇 년 전에 자기 모습인데 그걸 벌써 잊었단 말인가 이러면서 이제 저도 좀 생각을 했지요. 아 이게 우리 사람들이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보는 게 우리들의 속성인가 보다 하고 이제 저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저 역시 허물이 많은데도 자기 허물은 모르고 다른 사람들 허물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런 차이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제가 아주 이 민감하게 아주 민첩하게 파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곤란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내로남불인 그런 특성 그 부인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에게도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 방치하듯 그러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거를 넘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이 시선이 바깥으로 향하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 고급스러운 것도요, 그게 뭐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또 그 좀 부족해 보이는 것도 밑으로 내려다봐도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시선을 돌렸다가는 이게 시간 낭비가 많겠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일체유심조라고 모든 게 내 마음먹기에 딸려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특히 내 마음이 쾌적하면은 주변 것도 쾌적하게 보이고 내 마음이 우중충하면요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시선을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돌리면은 이 내로남불인 게 아무래도 좀 극복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선을 안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 바깥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 돌려보면은 이게 자기 결점이 발견이 되어요. 그러면 이 결점이라는 거는 남이 알면 부끄러우니까 남이 알기 전에 얼른 그것부터 개선을 하려고 한다든가, 또 이게 시선을 자꾸 안으로 돌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고하는 게 깊어진다든가, 또 남을 배려하게 된다든가, 또 조금 더 남을 안쓰러워하거나 연민을 갖게 된다든가, 이 겸손해지는 게 자꾸 안을 살피다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세상 사는 거를 정말 남에게 이렇게 우스꽝스러워 보이거나 좀 웃기게 보여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걸 갖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칫 아차하는 순간에 자기 흉을 모르고 남 흉을 보기가 우리가 아주 쉽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시선을 안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담백하고 내실 있게 우리 살 준비를, 이제 곧 새해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럴 준비를 우리가 하나하나 했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